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현 학생이 올려주신 재밌는 아이디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현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보고 오셔야겠죠. 여러분, 자, 기대하시고 짠! 안녕하세요. 17학번 건축학과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짜볼 건데요.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에 주민센터 과제로 하고 있는 게 이 건축물인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면이 분할돼 있어서 여기는 벽, 여기는 벽, 여기는 커튼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리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요 뒤쪽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 여기가 벽이라서 이 사람들이 엄청 답답할 것 같아서 창문을 내줘야 되는데, 창문을 그냥 이렇게 가로창을 내기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이 면의 모양에 맞는 삼각형의 창문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삼각형의 면이 모양도 비례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삼각형을 가지고 와서 이 벽에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랜덤한 삼각형 모양이 있다고 할 때 그 어떤 삼각형 꼭지점에서 맞은편 변까지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가지고 그 수직선을 뭐 임의의 정수 한 3개, 4개 뭐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 개수만큼 이렇게 이 변을 오프셋을 해서 선을 이렇게 그리드를 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면을 나눠가지고 그 면에서 적당히 한 3개, 4개 정도 칠을 해서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주면은 조금 어울리는 창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면이 이렇게 작은 면도 있고 이렇게 큰 면도 있고 좀 더 길쭉한 면도 있고 다양한데, 만약에 똑같이 이거를 4개씩 나누면은 요 작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엄청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축물을 딱 봤을 때 통일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통일성이 느껴지게 하려면은 요 창문 하나의 크기를 조금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창문 하나의 크기를 뭐 예를 들면 3m 제곱 정도로, 너무 큰가? 3m 제곱, 그냥 임의로 3m 제곱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 안으로만 이 창문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을 해서, 뭐 이런 작은 창문 같은 경우는 이 수직선을 4개로 등분하는 게 아니라 2개만 등분해서 이런 식으로 면을 분할해서 요거 하나만 창문이 되도록 하게 한다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뭐 편하게 게으름을 부려보자면은, 이 커다란 삼각형의 하나에서 이 창문의 면적의 총합이 이 커다란 삼각형의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뭐 4분의 1보다는 크도록 이런 식으로도 그래스호퍼로 내가 조정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 창문의 면적을 통제하는 것까지만 하고 싶어서 순서를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삼각형을 만들고 이 삼각형의 벽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창문의 면적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면을 수직선을 그려서 나누고, 이 나눈 수직선을 바탕으로 더 작은 닮은꼴 삼각형으로 분할을 해서 그 작은 닮은꼴 삼각형 크기가 비슷한 닮은꼴 삼각형이 창문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사실 아직 2번에서 3번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약간 감이 오지 않아요. 면적을 정하고 그 면적이 이 정수의 개수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현 학생 아이디어 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는 아이디어였어요. 삼각형을 만드는데 삼각형에 좀 창을 내고 싶다. 그 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풀어보진 않고 일부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면적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올까요? 그 다음에 창문의 면적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면을 수직선을 그려서 나누고, 이 나눈 수직선을 바탕으로, 네, 보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창문의 면적을 좀 정해야 된다. 뭐 제곱미리로 하셨는데, 네,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지만 면적 나타낼 때는 미터, 제곱미터 단위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고민하는 것 같아서 삼각형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가 큰 삼각형 하나 그려보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던가요? 네, 그 다음에 또 작은 삼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다르죠, 그쵸? 너무 많이 다른가요? 네. 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서피스로 만드셔도 좋고 커브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테스트는 커브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예, 둘 다 평면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면적을 구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왜 면적을 구해줬는지 한번 볼까요? 면적을 짠 봤더니 227이에요. 네, 3제곱미터는 알면 엄청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아무 숫자나 막 던진 거니까, 네, 이거는 17제곱미터. 그러면은 이제 아까 3제곱미터에서 약간 일부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17제곱미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커브를 제가 이렇게 몇 등분? 3등분, 3개의 선을 그어서 4등분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여기에 모두 몇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질까요? 네, 좀 쉬운 거 해볼까요? 한 줄로 만들게 잘랐다.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우리 디바이드 다 연결을 하지는 않을 텐데, 한번 요거 나중에 연결하는 법은 4번에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잘라서 갖고 와야 되겠네요. 각각을 자르지 않아서. 익스플로드가 어디 있었던, 예, 여기 있네요. 익스플로드. 우리 커브를 받아서, 네, 그 커브를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네, 잘라봅시다. 네, 이렇게 잘라서 만약에 여기를 2등분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점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등분을 했더니 몇 개? 4개. 이렇게 똑바른 닮은 꼴 모양의 삼각형과 뒤집어진 모양의 역방향의 삼각형 해서 4개가 만들어지죠. 네, 그럼 3개를 올려볼까요? 그랬더니 몇 개 만들어졌어요? 9개 만들어지네요. 5개 추가됐어요. 그쵸? 네, 그럼 4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5개로 올라갔네? 네. 4개 만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 여기 3개,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5개, 7개 이렇게 늘어나죠? 네,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짜증냈던 그 과목입니다. 수열이죠, 수열. 네. 그래서 2n 플러스 1이 an 일반항이 되는 그 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개 되겠어요? 처음에 4개, 그 다음에 9개, 16개. 이거 많이 보던 숫자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예요? 네, 바로 제곱수만큼 생기겠죠. 홀수들의 합은 제곱이 되더라. 네, 기억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수가 있으면 그 수의 제곱수만큼이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4등분을 할 거다. 네, 그럼 여기 모두 몇 개의 값이, 몇 개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16개의 사각형이 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선 연결해서 막 보여드릴 수도 있을 텐데, 네,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 이렇게 아무나한테나 보여주는 사람 아닌데. 네, 아무튼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시고 16개의 삼각형이 생긴다. 4칸으로 나눴을 때. 그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면적을 정한다. 면적에서 내가 몇 등분을 할지를 정한다가 2번, 3번이었잖아요. 네, 오늘 그 부분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7제곱미터였어요. 227제곱미터에 내가 몇 개를 넣고 싶은 거죠? 네, 아까 3제곱미터에 15%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숫자도 넣어볼 수 있겠죠. 그쵸? 나는 3.00 이 정도 제곱미터로, 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네,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저기 여기 면적이 있어요. 그쵸? 이 면적에다가 여기서 요소 해볼까요? 나는 이 면적을 현재는 얼마예요? 네, 227제곱미터.
이 면적을 3제곱미터 정도로 나누고 싶어. 네, 그러면 뭐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나누기 들어가주면 됩니다. A를 B로 나눠줬더니, 네, 몇 개 정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 75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75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가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75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들어가죠? 네, 어디와 어디 사이에 들어가나요? 네, 75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디와 어디쯤 들어갈까요? 네, 제곱이에요. 8, 8에 64, 9, 9, 81, 그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즉, 8의 제곱보다 또 9의 제곱보다 이렇게 차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8의 제곱과 9의 제곱 정도로 생각을 해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얘가 막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방법은 여기에 숫자가 하나 정해져 있다고 할 때, 네, 숫자 우리가 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면적을 정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나 또 강조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적이 주어지고 원하는 면적이 어디선가 와서 그 면적 대비로 내가 몇 개나 들어갈지를 고민했을 때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75개 정도의 삼각형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면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몇 등분으로 할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5가 어디랑 어디에 가까운지 우리가 뭘로 찾아야 되냐면 바로 루트가 나옵니다. 루트. 아까 제곱해서 썼던 것처럼 75는 루트를 취하면 8.7이니까 우리가 8.7을 어디다가 넣을 수 있어요? 9등분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여기다가 수에다가 연결해 주셔도 되고 여기다 바로 연결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자기가 정리해서 9라는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해서 9까지 만들어 줬고요. 이제 이 커브를 우리가 9등분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숫자 대신에 이제 저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거 싹 지우고, 이 커브까지 만들었잖아요. 저 커브까지 만들었던 애를 여기서 이제 이 9가 여기 짠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까지 들어가면 여기 모두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81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81개의 면적은 얼마가 될 것인가? 아까 제곱 씌워버렸네요. 네. 제곱하면 얼마예요? 81죠. 81의 면적을 다시 한번 검산해 보는 거죠. 우리는 몇 제곱미터나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면적이 전체 면적이었잖아요. 220 얼마. 여기 보시면 227. 네. 그래서 이 면적에서 요거를 81개로 나눴더니 그럼 요 삼각형들 하나씩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걔네의 면적은 약 2.8이 된다. 아까 3에서 2.8, 15% 들어갔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죠. 네, 이렇게 2.8제곱미터. 네, 그러면 아까 15%면 0.45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였나요? 그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원하는 만큼 또 차이를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빼서 그거를 저 숫자로 다시 나눠주면 복잡하죠. 차이가 15%라 그랬으니까 그 차이는 지금 얼마냐면 0.19, 0.2가 좀 안 되는 숫자를 다시 3으로 나눠주면 이게 몇 %다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6%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면적 대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더라. 요거 이제 검산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까지였죠. 그래서 이제 저 포인트들을 가지고 저 포인트는 세 선을 잘랐기 때문에 세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세 조각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되어 있을 텐데 걔네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이 그룹이 반대쪽에서도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뭘 바꿔주면 돼요? 바로 요 커브랑 면적 등에 집어넣었으면 되는 건데 그랬네요. 뭐 정리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얘는 아까 보니까 전체 면적은 원래 전체 면적은 여기부터 넣을까요?
원래 전체 면적은 17.8 뭐 이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3으니까 6개 정도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눴더니 5.95가 나왔고 6개 근처로 가려니까 루트 씌웠더니 2.44 나왔고 그래서 2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등분을 했더니 네, 요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 숫자들 보면 실제로는 4.4, 네, 이거 몇 개로 나누는 거예요? 4개로 나눴을 때 4.46 정도 나오고요. 4.46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좀 크네요. 그죠? 네. 그래서 48%가량 차이, 3에서 대비할 때. 근데 이건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 차이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한번 키워볼까요? 요게 XY 평면이 뭔가요? 그냥 스케일 명령해서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한 3배쯤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면적 계산해서 지금 확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9%, 마이너스 9% 정도 차이가 나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에 의해서 적당히 나눠지는 거 잘 찾을 수 있더라. 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우리 주연이와 함께 여러분 고민해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쉬워요. 네, 여기다가 0부터 1까지 쭉 번호 써놓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막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주연이랑 논의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퍼는 사랑이니까요.